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염병 함께 예방이요. 에이즈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에이즈 편을 맡은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부 20학번 재학 중인 이시현입니다. 이 자료는 에이즈의 40년 역사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1981년에 첫 에이즈 증상자가 보고되었으며 1983년에 에이즈의 원인인 HIV 발견, 1985년에 국내 첫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1987년에 첫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1999년에 총 9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며 2003년 출산을 통한 수직 감염 사례 확인. 2009년에 31.2% 예방 효과를 가진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2010년에 최초로 에이즈 완치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전 세계 HIV 감염자가 7,600만 명이었으며 국내 감염자는 13,857명의 통계를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에이즈 치료제는 총 47종에 이르며 치료제가 발전을 거듭하며 메스꺼움과 설사, 두통과 같은 부작용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치료제를 통해 에이즈가 완치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왼쪽 통계자료를 보시면 20세에서 39세까지 전체 1016명 중 646명으로 약 63.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이즈란 질병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에이즈는 자가진단 키트를 통하여 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본 후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검사 키트를 통하여 검사하고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즈란 어떤 병일까요? 에이즈는 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지칭합니다. 영어 명칭인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이며 우리말의 명칭으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불립니다. 후천성이란 선천성과 대비되는 말로 유전이 되지 않음을 뜻하며 면역결핍증은 우리의 몸의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질병명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면역의 정도와 관계없이 HIV에 감염된 상태 모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HIV란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염이 되며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HIV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걸까요? HIV 감염의 주된 경로는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그리고 수직 감염을 통하여 감염이 됩니다. 이 4가지 감염 경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접촉입니다. HIV는 성행위 중 감염된 사람에게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몸 안으로 정액 또는 질 분비물, 그리고 혈액 등이 들어감으로써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정액과 자궁경부, 질 내에서 발견되며 성병에 의한 염증 소견이나 생식기 점막의 궤양, 그리고 성기에 상처가 있을 경우 더욱 잘 전파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HIV 감염인의 99% 이상이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항문성교가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경로는 감염된 혈액을 수혈하는 것입니다. HIV에 감염된 혈액을 직접 수혈받거나 감염인의 혈액에서 생산된 혈청을 투여받는 경우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주사기를 공동 사용하는 경로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맥 주사 방법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자신이 사용한 주사기로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감염이 됩니다. 수직 감염으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직 감염이란 모체로부터 아이에게 직접 이행하는 감염입니다. 즉, 태아기 또는 출산을 전후하는 시점에서 모체로부터 유래된 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현상입니다. 임신 중 태반을 통해 감염이 되거나 분만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모유 수유를 통한 감염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에이즈의 증상 단계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의 증상 단계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성 감염기, 무증상기, 발병 초기, 그리고 발병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성 감염기엔 노출 행위 후 1개월 내외로 독감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증상기엔 평균 10년 정도 무증상이 지속됩니다. 대신 면역 수치가 감소됩니다. 발병 초기엔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고 몸무게가 급감하며 발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발병기엔 전형적인 에이즈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에이즈 증상은 초기 증상으로는 무증상, 설사, 피로감이 있으며 주 증상으로는 마른 기침과 가래가 장시간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나 폐렴과 결핵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근육통, 구내염, 피부질환, 그리고 갑작스럽게 6kg에서 10kg가 빠지는 급격한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에이즈의 합병증입니다. 에이즈는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폐렴과 결핵이 대표적이며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HIV 검사 시기 및 진행도입니다. 대체로 감염 의심일로부터 약 4주경 선별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별검사가 음성으로 나타날 경우 감염 의심일 기준으로 6주 이후 효소면역 시험법을 시행하고 12주 이후에 그 외의 검사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효소면역 시험법은 항체의 효소를 표지하고 효소 활성을 지표로 하여 항원 항체 반응의 강도를 확인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에이즈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선별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확인검사 후 HIV 감염 진단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모두 바이러스 노출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노출 전 예방요법 중 대표적인 것은 성행위 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HIV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우 노출 이후 예방적 화학요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노출 후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에이즈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레트로 바이러스제 치료입니다. 진단 이후 조기 치료는 에이즈로 진행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꾸준한 치료로 기회 감염 예방, 건강한 삶 유지, 타인에 대한 전파 예방이 가능합니다. 에이즈와 관련된 난로는 세계 에이즈의 날이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전달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매년 12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리본 운동이라는 것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붉은 리본은 인식 리본으로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감염자들의 연대, 약물 남용, 음주운전의 인식 및 예방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에 붉은 리본은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호와 관심, 치료제 개발과 감염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의 상징, 마지막으로 에이즈 예방과 치료,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의료인과 학자를 상징합니다. 앞에서 잠시 소개하였던 자가진단 키트가 바로 오라킥입니다. HIV는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 장복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상만으로 판별할 수 없고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적절한 관리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은 감염을 인지하기 전보다 10배 이상의 확산 방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라킥은 99.8%의 정확도를 가진 제품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온 20분 만에 HIV 항체 검사가 가능한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일반인도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교육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잘 들었는지 OX 퀴즈를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1월 1일이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1월 1일이 아니라 12월 1일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HIV 노출 후 예방 방법으로는 콘돔 사용이 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콘돔 사용은 HIV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방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에이즈의 우리말 명칭은 선천성 면역결핍증이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면역결핍증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에이즈 자가진단 키트의 명칭은 오라킥이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교육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을 한 자가진단 키트의 명칭은 오라킥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이즈는 HIV에 의해 감염이 된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O였습니다.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하여 에이즈 감염병 예방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